예, 1편에 이어서 1편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역사적 문화적으로 이 동업관계나 이런 사업을 하기가 예, 자본주의 역사도 짧고 예, 정서적으로도 그런 계약관계에 익숙지 않아서 외국의 사례처럼 동업이 흔하지도 않고 또 잘 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 이제 제 경험을 좀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또 좀 20대나 30대, 40대 뭐 취업이 안 돼서 이제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창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사업을 20대 후반부터 이렇게 일찍 제대를 하고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취업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름 경험을 또 제 기록을 남기고 경험이 있어서 성공과 실패와 성공 뭐 이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딱히 잘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일 처음 사업을 동업을 하실 때 꼭 주의를 했으면 좀 주의를 하셔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제가 처음 동업을 한 경우가 20대 후반에 그 서울에서 그 당시에는 학원 이런 게 숫자가 많지 않아서 영어 수학 이렇게 같이 해서 이제 단과 학원 뭐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은 학원들이 없었고 큰 대형 학원들, 재수생 학원들 그런 데서 처음 제가 이제 강사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해서 이제 뭐 돈을 좀 벌어서 20대 후반에 이제 수학을 하시는 분과 멘토가 돼서 학원을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도봉구 쪽인데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지금처럼 막 이렇게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메이트가 된 거죠. 주로 학원 이런 분들은 영어 수학 이렇게 메이트를 많이 해서 합니다. 예, 이제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그분 이제 제가 사부님으로 예, 학원계에서 사부님으로 이렇게 모시던 분이어서 같이 동업을 하게 됐는데 잘 됐어요. 그 수학 하시는 분이 서울대 출신이시고 예, 수학을 잘 하셨어요. 뭐 외고 학생들이 좀 많이 오고 저도 이제 영어 뒷받침을 해주고 저는 이제 젊은 나이니까 사실 자본은 제가 다 되고 그분은 이제 운영이나 경험이 있으니까 운영이나 그런 형태로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예, 같이 동업을 해서 사업은 잘 됐습니다. 한 6개월 1년 동안 처음 동업을 뭐 본의 아니게 했는데 그 당시에도 사업은 잘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그 당시에 전주에서 사업을 학원업을 크게 하시다가 종로학원 이렇게 재수생학원을 크게 하시다가 사업을 망해서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대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문이 이제 업을 하신다는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 빚쟁이들이 계속 서울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학원으로 이렇게. 그러면 밤마다 전화가 옵니다. 와서 오늘 뭐 누가 올라왔는데 차비라도 좀 차비가 근데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랬습니다. 그분 월급을 땡겨 쓰는 형태인데 이제 그게 하도 잦다 보니까 이제 월급을 초과해서 계속 미리 이제 돈을 줘야 되는 올라오면 부탁하고 올라오면 부탁하고 일주일에 뭐 두세 번 가다가 거의 나중에는 이제 이 뭐 매일 올라오는 상황이 되더라고 돈을 받아가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린 거죠. 도저히 그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 제가 접자 해가지고 예, 손해는 안 보고 그래서 예, 사업은 잘 됐는데 그런 참 황당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으로 사업을 접은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동업을 할 때
사업 파트너가 될 때 제가 봤을 때는 서로 한쪽이 재정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절대 같이 동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예. 그게 문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쪽이 지나치게 이렇게 돈이 없는 것도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본도 5대5 이렇게 비슷하게 투자를 해서 해야지 이게 오래 가고 다른 문제를 줄일 수 있는데 한쪽에서 많은 자본을 투자해버리면 이게 잘 돼도 문제가 되고 안 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자본은 비슷하게 투자를 하고 빚이 지나치게 많은 파트너와는 절대 동업을 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정서, 의리, 정 뭐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 뒤에도 한 두세 번, 세 번 정도의 동업을 더 하는데 학원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파트너가 필요해서 하게 되는데 나는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크게 하면 거의 다 계약서를 안 쓴 것 같아요.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꼭 계약서를 쓰시라는 거. 형제끼리 사업을 해도 아무리 친한 친구하고 해도 계약서를 꼭 쓰시고 동업일 관계에서는 계약서를 꼭 쓰시고 공정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정이 왜 중요하냐면 법적 효력은 비슷하지만 빨리 처리가 돼요. 공정을 해놓으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간이 단축되고 서로 책임감을 좀 그 계약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조심하게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은 뭐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친할수록 한국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세 번째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얼마 투자해서 얼마 수익금을 가져간다. 굉장히 단순하게 씁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쓰시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갈등의 소지를 아주 굉장히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계약서를 쓰시되 아주 구체적으로 좀 쓰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안 됐을 때의 경우와 잘 됐을 때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까지 그리고 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한쪽에서 중간에 빠지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또는 잘 됐을 때는 한쪽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자본이 많은 쪽이. 그것도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건데 그래서 계약서를 쓰실 때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의 수입 분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한쪽에서 나가려고 하거나 한쪽에서 상대방을 내보내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조건에서 계약을 파기할 건지를 꼭 쓰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걸 쓰지 않았어서 굉장히 제가 손해를 본 사업이 잘 됐어도 많은 손해를 보고 다 요구를 못하고 이제 힘이 강해지는 쪽이 약한 쪽을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됐을 때 꼭 구체적으로 헤어질 때 계약을 파기할 때 한쪽에서 요구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이 파기할 건지 그런 관계를 꼭 쓰셔야 한다는 걸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맥도날드 아까 1편에서 말씀드렸는데 맥도날드 브랜드를 처음 가지고 있던 형제가 맥도날드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형제가 그 우연히 파는이었던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같이 동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개념을 초창기 생각해내서
그 기계화된 빵을 딱 찍어내는 거, 와 이게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는데 그 친구는 영업을 담당하죠. 프랜차이즈 영업을. 그래서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트러블이 생기는데 이 운영의 어떤 개념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 사고 방식의 차이, 뭐 사업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갈 수 없게 됐을 때, 이 외판원을 했던 이 친구는 뒤에 합류한 친구는 그런 감각이 있어서 계약서를 쓸 때 나중에 헤어질 때 몇 프로까지 아주 꼼꼼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크게 사업이 잘 될 거라를 감안하고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잘 됐을 때의 비중을 굉장히 자기가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그 친구들은 이게 프랜차이즈로 그렇게 초창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두 형제는 그렇게 이게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돼서 이게 큰 기업으로까지, 세계적인 기업으로까지 성공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됐을 때의 수익금을 뭐 1% 이렇게밖에 그 계약서에 안 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10년, 20년 이렇게 돼서 세계적인 맥도날드가 기업이 됐을 때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1년에 수억 달러의 그 수익금을 그 뒤에 합류한 외파는 출신의 그 창업자가 거의 수익을 99%를 다 가져가고,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처음에 그 시스템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몇백만 달러 수익밖에 못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례를 봐서라도 꼭 수입이 사업이 잘 됐을 때 수익 분배에 대해서 꼼꼼히 그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권리를 꼭 주장하셔서 넣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잘 됐을 때 손해를 많이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잘 됐을 때, 그리고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를 요구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 어떤 조건에서나 계약이 잘 됐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업할 때 제가 느끼기에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정기적인 그 미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을 보기 때문에 이게 동업관계에서 제일 힘든 것 같은데, 그 전반적인 상황을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유리한 입장에서 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보이는 면만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가면 경영이라는 건, 사업이라는 거는 뭐 천변만화, 외부의 어떤 요건에 대해서 시시각각 경영 상황이 변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서로 진지한 자주 이런 의사소통이 없으면 오해를 하게 되고, 자기 과실은 적게 보이고 남의 과실은 크게 보이고, 그게 쌓이다 보면 서로 믿음이 깨져서 더 이상 그 동업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당연히.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딱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같이 있는데 뭐 또는 자주 보는데 이렇게 하시면 비공식적으로 해놔버리면 그런 사업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고 속에 있는 마음을 잘 안 하게 되고, 또 약속이 안 돼 있다 보면 그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사업에 대한 점검 미팅을 꼭 하셔야 서로 간의 오해를 줄이고, 상대가 원하는 거, 내 입장에서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서로 역지사지하게 되고 그 관계가 좀 오래 믿음을 갖고 오래 지속돼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공식적인 딱 정해놓은 날짜를 정해서 하는,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 번, 업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미팅을 반드시 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여담으로 덧붙이면 동업하는 숫자가 1대1 짝수여야 된다는 거. 3명, 5명이 되면, 특히 3명을 제가 해봤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명이 하게 되면 이게 2대1 이렇게 돼버리죠. 반드시 인간관계는 좀 친하고 안 친하고 이게 형성이 되니까 한 명이 아웃사이더가 돼버립니다. 3명이 같이 이렇게 뭉치기가 힘들어요. 꼭 2명, 1명, 이쪽에 2명, 1명 이렇게 돼서, 그러면 한 명이 소외를 받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금방 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약관계가. 특히 조금만 회사가 어려워도 또는 사업이 어려워지면 한 명이 튀어나가려는 경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어떤 컨트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사업은 꼭 짝수로 동업은 계약관계는 하시는 게 좋다는 거. 제 경험을 통해서 쭉 사업 동업했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챙기시면 좋겠다는 게, 또 젊은 분들이 보통 그렇죠. 돈이 부족하다든지 뭐 어떤 기술이 보완이 돼야 된다든지 상호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동업이 잘 되면 혼자 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느꼈어요. 직접 외국처럼 그런 계약 관계가 좀 익숙해서 그 어떤 분란이 생길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서 동업을 하셔야 하시면 오히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업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걸, 한국 사회에서 동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좀 우리나라도 그게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사회의 어떤 신뢰, 인간관계의 신뢰 이런 부분이 좀 일상화되고 이러면 외국처럼 동업도 좀 자연스러운 어떤 계약관계로서, 건전한 계약관계로서 사업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빨리 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무조건 가급적이면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혼자 하시는 게 좋죠. 근데 동업은 절대 하면 안 돼.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인생을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많이 느꼈는데,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거상이 그 임상옥이라고, 조선시대 역사를 봐서 최고 거부이면서 거상이면서도 공직의 임금이 특별히 군수로서 임명해가지고 관리로서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는데, 그 기록에 보면 99칸짜리 집이 그 정도로 컸다고 그럽니다.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이 남긴 말이 하나 있어요. 작은 장사꾼은 이문을 쫓고 이문을 남기고, 큰 장사꾼은 사람을 남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사업도 어떤 규모를 키워가고 크게 잘 하려면 결국 인간관계, 계약관계, 사람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중요하다고 그 조선시대의 최고의 거상이 남긴 말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동업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